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치 피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중견 보이스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외국인들 길을 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예절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까? 이 뭐 추석 전인데 좀 사줘야지. 예절이 영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뭐 예절 교육을 좀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명절이죠. 추석. 그들에게도 생스기빙 데이가 있고 중국엔 춘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의상으로라도 오늘은 매수를 해주는 게 맞는데 참 외국인들 참 무심하고 예, 정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참 팔고 있는 것이 참 계속 연일 팔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 계속 팔고 있죠? 예, 예. 대한민국의 정서상 너무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금일 시장 자체도 추석 선물이 일단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 자체도 낙폭을 좀 많이 축소시켜 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17% 하락해서 3.3포인트 하락한 1943.80포인트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시작은 약간 미미하지만 플러스권 출발했다가 시장 자체가 좀 조정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후장 들어서 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 전환하면서 낙폭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2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또다시 매도로 보이면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관 투자자도 동반적인 쌍끌이 매도를 했다가 현재 시간 기준에 97억 원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4일 연속 매수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도 모처럼 기관과 함께 3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해지고 있는데 1,333억 원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2.6%의 강한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이 1.5%, 정권 업종도 0.5%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업종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이나 기계 건설, 통신, 종이 목재 업종도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하락하는 업종이 좀 더 많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1.5%의 하락률을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도 1.2% 업종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보험이나 섬유, 의복, 화학, 전자 업종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전일비 1% 하락해서 12,000원 하락한 111만 4천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이고 현대차, 기아차 오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면서 현대차가 16만 2,500원대까지 다시 한번 16만 원 선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0.7%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49,15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 삼성물산도 0.3% 정도 강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박스권에서 많이 밀렸다는 인식 때문에 저가 매수에 유의되면서 1.18% 상승한 34,250원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동반적으로 현대차, 3인방 주가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SK텔레콤도 1.1%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26만 4,500원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는 삼성생명, LG화학, SK, 네이버, 포스코 이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다소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동반적으로 밀렸지만 현재 시간 기준에 0.2%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1.78포인트 정도 하락한 682.10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시간에 가면 갈수록 좀 낙폭이 축소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치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또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308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또다시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있습니다. 476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856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에서는 약간 미미한 수준의 매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를 보이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양시장 모두 일단 매도로 전환한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 주체별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운송업종이 2.18%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탑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 소프트웨어, 비금속, 금융업종들이 1%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이 오늘 크게 밀리는 업종은 출판, 매체, 복지 업종이 7%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로엔이나 양지사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 자체가 업종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뒤이어서 방송 서비스나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도 1% 후반에서 2% 정도 업종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좀 나머지 업종들은 미미한 수준 정도, 고하권 정도 전환 시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0위 이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엔이 오늘 9%나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업종 하락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고 셀트리온도 미미합니다만 0.4% 7만 100원대까지 현재가 보이고 있고 다음 카카오도 0.4% 하락한 12만 2,400원 현재가 보이면서 일제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탑픽이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2.1%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11만 5,700원대까지 일단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코미팜 같은 경우도 미미하지만 강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제약바이오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좀 차별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롱생명과학도 3% 조정을 받으면서 17만 4,700원대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이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미미하지만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시장 모두를 좀 집계를 해봤을 때 오늘 시장 자체는 좀 위축되어질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강하게 상승 반전 터닝으로 돌아서지 못했지만 낙폭을 좀 줄여놓았다는 측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추석 연휴, 본격적인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 월화 정도가 우리 국내 시장은 휴정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좀 관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벌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어차피 시장 자체는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너무 놓고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 자체는 약간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겠지만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로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풍수가 한가위처럼 우리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기를 저도 간절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시장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넷 앨런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시장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입니다.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결국은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이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제 바로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안철수 씨 관련주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6%, 그리고 써니전자가 이제 3% 가까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이 제일 먼저 어떤,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이번 주, 아마, 수요일 본방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선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바로 정치 탑5를 통해서도 대선주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76,500원이요. 76,500원의 비중은요? 잠깐만요. 예? 65,800원. 65,800원. 예. 65,800원의 비중 10%입니다. 10%요. 네. 자, 어머니, 현대 엘리베이,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종목? 아니, 중국에 뭐 부동산 활성화도 되고 하면은 네네. 좀 모멘텀이 있지 싶어서 그러면서 했습니다. 뭐 막연하게 사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네. 네. 해델리베이도 좀 그렇습니다. 뭐 이 종목 또 남북 병역주 관련해서 그죠? 한 번씩 네. 반짝반짝 거리기도 했는데 일단 회사 주가가 8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올랐던 측면도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뭐 전혀 나쁜 회사는 아니고 작년도에 결산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었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년 수준에 비해서 조금은 더 좋아졌던 그런 측면이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가 9만 원 가까이 갔다가 추세가 좀 무너졌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시장의 영향도 미쳤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차익 물량들이 쏟아졌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차익 물량보다는 역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65,800원에 10%를 매수하셨다면 한번 단기적인 급락할 때 반등을 줄 때 그때 아마 8월 말경에 아마 사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어머니, 이 종목, 현재 제가 보기에는 추세적으로 단기간에 좀 되돌리면 바로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 여유가 혹시. 시점에서 한 10% 더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물타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물타기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떤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첫 번째 매수하신 가격들이 많이 밀렸으니까 또 현금 여력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물량을 더 사서 단가를 낮추고 좀 가고자 하는 부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살 필요는 없겠고요. 저는 뭐 분명히 물타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6만 원 회복되는 시점, 어머니. 6만 원 회복되는 시점에서 10% 정도 더 실어 가시는 건 좋은데 다만 네. 현대 엘리베이의 주가 자체가 여기서 되돌림을 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조금 이제 부족한 모습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줄어서 뭐 크게 여기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시는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만 원 선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물량을 좀 매수해서 반등이 들어오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를 넘기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들어오른 종목들이 최근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는 여기서 본격적인 재상승을 보여주기까지는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서 어머니께서 더 갖고 가셔도 기대 수익률을 많이 얻어내기는 힘들다.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물타기 하시려면은 6만 원 회복할 때 조금 사셔가지고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가 올라가면 충분히 이익이 납니다. 그죠? 그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 주가 자체가 뭐 크게는 제가 보기에는 무너질 만한 종목은 아닌데요. 한 단계 더 밀려버렸을 때가 문제인데 지금이 바닥이 아닙니까? 더 밀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현재 거래량이 없어 크게 밀릴 자리는 없는데 네. 떠받쳐줄 만한 물량이 없어요. 기관 외국인들도 마구 잡이로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만약에 밀렸을 때 한 54,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머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예. 그러니까 물량이 54,000원 이하로 깨어지게 되면 물량이 적잖아요. 그죠? 그때는 일단 매도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 부분만 잘 참고하세요. 54,000원이 깨지면은 매도를 하고. 네, 예. 다시 재매수를 하려면은 6만 원 갈 때 한 10% 그렇죠. 더 실어라.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S 산전이고요. 예. 65,500원에 매수가, 65,500원. 비중은요? 네. 30%예요. 30%. 네. 내년 정도까지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내년까지 들고, 내년 정도 돼야만, 좀 움직일 수가 있나요? 내년 정도 돼야 겨우 본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내년 한 여름 하반기 정도 돼요. 내년 6월 넘어서서 7, 예, 8월 예. 정도 돼야만 된다는. 예, 예.
지금 한 50% 거의 그 정도 빠져서 예. 만약에 본전까지 내년 여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뭐. 예. 일단 들고 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직 재무구조의 개선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개선시키기 전에는 있어요. 그 얘기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내년 1, 4분기 내지는 내년 2, 4분기입니다. 그럼 내년 2, 4분기가 지나려면 내년 7, 8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 그죠? 재무구조라 그러면 그 회사에 뭐 이런 금전관계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적도 안 나오고 하니까 재무구조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수출도 조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게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면 목표가가 7만 6천 얼마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게 보시면 5만 안 돼요. 얼마까지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쭉 빠져서 지금 4만 원대에서 이렇게 계속 부합을 이루고 있어서 그 인터넷의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인터넷은 어느 누구나가 글을 쓸 수 있는 데인데 그들이 애널도 아니고 심지어 증권사 직원분들 말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넷에 아무나 글을 쓰는 그 사람들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요. 예. 여기서 지금 이거 많이 올라오면 64,500원이에요, 어머니. 내년에 많이 올라와도. 예. 별로 전망이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전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많이 올라오면 64,500원이에요. 개선이 돼야 그것도. 추가 그죠?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뭐하러요? 굳이 내년까지 여기서 지금 올라봤자 얼마 못 올라오면 여기 추가 매수해봤자 내년까지 들고 와야 되는데 다른 종목에서 수익 보시는 게 맞죠? 아니, 저도 어부분 반도체도 네. 한 7,200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네. 그것도 자꾸 이렇게 빠져서 아직 6,000원대도 아니고 5,000원대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차라리 어부분 반도체를 더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돈 조금 있는데. 그렇죠. 그게 낫죠. 네. 그러면 은근슬쩍 어머니 두 종목을 하시라. 아니요, 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뭐 돈이 좀 있어서 어떤 걸 사면 그래도 원상 복구하기가 더 쉬울지. 여보 반도체를 하시는 게 훨씬 낫죠. LS산전보다. LS산전은 재무구조가 지금 이상한 상황이고요. 여보 반도체는 재무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훼손이 없어요. 근데 꺼지는 거는 결국은 수급적인 문제예요. 그 수급은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문자를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자 어떤 분이 보내주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쿠첸, 9041님이 보내주셨네요. 쿠첸 27,400원에 30% 매도해야 될까요? 절구 명절 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쿠첸이 일단 매수가 가격 대비는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쿠첸이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했던 이유는 중국의 그 메이디그룹과 합자회사를 설립해서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좀 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그 분할 상장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39,300원까지 올랐다가 주가 좀 많이 밀렸죠. 제가 일전에 분할 재상장된 주식이라든지 또는 신규 IPO가 되어서 시장에 이제 들어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면 보통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밀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추세적인 흐름 자체를 확인하기 전까지 신규 재상장되거나 IPO가 되어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재상장되고 난 이후에 39,300원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2만 원대 중반까지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최근 중국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전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과 회사와 M&A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최근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쌍방울 같은 경우도 중국 회사와 더불어서 제주 리조트를 또 개발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리온 쿠첸도 마찬가지 개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제 수익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종목 자체가 그러면 쉬어가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고점을 더 높여가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33,000원 정도 수준 이상을 좀 돌파하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제 고점 윗골을 달았던 고점 대비는 아직은 오늘 시장 자체가 영향을 좀 미치는 가운데 크게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수익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오늘 추석 이전에 매도하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소 여기서 이제 좀 추세적으로는 당장은 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 자체가 어제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고 향후에 또 우리도 명절이지만 중국도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치도 좀 반영이 된다면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33,000원 정도 가격입니다. 33,000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돌파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가격이 좀 지지가 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한번 올랐다가 저는 눌림목을 주고 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요. 매수 가격 대비 이익이 나 있는 구조니까 익절가 정도는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밑으로 28,500원 정도의 이익 실현가 정도는 잡아드릴 테니까 이 가격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갖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KPF를 상담 신청해 주셨네요. 6366님, 4,797원에 30% 얼마에 팔까요? 자, 이 KPF는요, 자동차용 단조품 화스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스너가 뭐냐면 연결고리 부분에다가 이음새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흔히 화스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용 쪽에도 쓰일 뿐만 아니라 건설용 쪽에서도 쓰이고 있고 조선 쪽에서도 쓰이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죠. 근데 이게 자동차용 부품이었다면 부품만 생산한다면 이 회사가 이렇게 지금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박용과 그다음에 또 하나 건설용 쪽을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건설 경기 지금 좋지 못하고 조선 경기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에 어느 정도 한계치를 갖고 있어요.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들고 와보세요. 손해날 만큼 지금 어떤 위험한 구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5,100원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 구간입니다. 3,800원대 박스권 형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한 1,000원 정도의 차이인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둔각이 만들어지는데 월봉이 아직 꺾이지를 못했습니다. 월봉이 아직 하락 추세선이라서 박스권이 아직은 더 나와야 되는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여전히 5,200원대 여기서는 200원 살짝 모자라는 구간에서라도 그냥 5,180원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져준다. 그래서 4,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4,100원 이하예요. 거기서 내려온다 그러면 또 재매수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좋지 못한 산업군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발목,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전문가님. 또 전화 주셨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알아줘서. 예, 그런데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오늘 뭐 한번 사봤는데. 오늘요? 예. 안 되지, 오늘 사는 건요? 오늘 사셨는데 이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아니, 그런데. 어머니 이거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어머니 오늘 사신 이유 있으신가요? 오늘 상승 추세 타고 간다 하길래 오늘 아침에 그 방송에 그렇게 LG화학하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LG화학은 뭐 전기차 관련해서 똑같은 화학 업종이지만 그렇죠. LG화학은 전기차 쪽이고 그죠? 네. 하나케미칼은 정유 화학 관련해서 실제 유가 흐름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안 좋다고만 전문가님 팔랍니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오늘 사시는데 오늘 사셨다 파실 거면 또 사실 아니요. 필요 없죠, 어머니.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사봤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머니 왜 사셨어요? 괜히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봤다니까. 아, 괜히 사고요. 돈이 조금씩 그래 가지고 있는 종목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어머니. 네. 일단 다음부터는요. 네. 사기 싫으셔서 사지 마시고요.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 사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3분기 이익이 예. 하나케미칼이 조금 좋아질 거예요, 더. 그래요. 그죠? 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쌍끌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어머니 오늘 사셨는데 오늘 팔 거면 안 사시는 게 좋은데 사셨으니까 네. 오늘 현재 가격 정도에 사셨네요. 그죠? 네. 저는 직전 고점, 좀 중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고점이 중기적으로는. 얼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 2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네. 그냥 사실 조금 더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그런데 이후까지. 아니요, 조금만요. 추석 쉬고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내려오면은. 어머니, 아까 조금 전에는 팔을까 이렇게 하시라고 또 좋다니까 더 사실까 하시는데 아니, 조금 더 담으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내려오면은요. 크게 내려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요? 예. 좀 더 갖고 가시고요. 네, 2만. 추석 연휴 이후까지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기 고점 23,000원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추석 잘 쉬세요.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마감 시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마감 시장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동시효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또다시 낙폭이 좀 확대어질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9.97포인트 하락한 1937.13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동시효과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오늘 194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궁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는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2,297억 원, 2,3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동시효과 외국인의 물량이 조금 더 나온다면 1940포인트가 끼워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일단 기관 투자자는 이제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624억 원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도 1,091억 원 동반해서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더 중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아직까지 하락해서 반등 주지 못하고 111만 원대가 끼워졌네요. 110만 9천 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는 여전히 좀 상승폭은 축소되었지만 16만 1천 원 선 유지를 해주면서 종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전력도 0.2% 강보합성도 수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은 0.6% 하락한 14만 6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6% 하락한 36만 6천 원대까지 37만 원씩 끼어지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DS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27만 5,500원 정도니까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텔레콤이 하락 반락되었습니다. 26만 500원에 미미하지만 1,000원 하락한 조정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모비스는 3.2% 상승한 22만 2천 원에 현재가 보이면서 상승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아차가 보합권 마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2.08포인트 하락한 681.80포인트 현재 지수 보이는데요. 일단 680포인트 자체는 회복되어지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406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301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에 매도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개인들의 적극적인 784억 원 순매수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 이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8% 여전히 약세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카콘이 약간 반등 미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100원 오른 12만 3천 원에 일단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폭의 흐름은 없을 것 같습니다. CGENM이 3.6% 하락한 8만 9,800원, 9만 원 선 자체가 끼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메이토스 2.6% 하락한 44만 5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0.2% 강보합세 보여지고 있고요. 컴투스가 모처럼 좀 기회 임주 가운데 1.1% 올라서 11만 4,6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로엔이 아직도 급락폭을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8%나 급락해서 7만 5,8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후 테크닉스도 3.3%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통주의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까지도 강세를 보이는데 현대글로비스 7.3%까지 그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기대치까지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오늘 시장에서 단연 어뜸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항공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의 흐름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 난항에 따라서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9%나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조정폭이 크게 밀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것 이어서 이스트나 오르비테까지도 미미하지만 동반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특징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SK컴전인데요. SK텔레콤 쪽으로 피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스마트 관련해서 전반적인 스마트 기업들, M&A가 좀 활성화되어질 듯한 그런 모습 같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장 마감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탓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찌되었건 지금은 좀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든지 스탠스를 바꿔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점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추석 이제 곧바로 추석 연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번 달 말일이 이제 또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30일 그때 거래가 되는데 30일의 장모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의 매도가 30일 즉 이달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는 다 뻔히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신흥국들의 경기 위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물량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정권 업황을 제가 목요 업황을 통해서 정권적 업황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고객 애탁금이 22조대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신용융자 잔고도 8조 원대에서 6조 4천억 원대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금리 시장에서 신용은 금리의 이자율과 상당히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1일 거래 대금이 현재 8조 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어느 일정 부분의 모멘텀이 드러난다면 분명히 대기 부동 자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물론 현재로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조 자체는 아직은 꺾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한가위 추석은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게 고향 다녀오시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의 모멘텀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요인들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 불확실성 자체는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중국의 경기 위축적인 부분. 중국은 아직까지 한 장의 카드가 더 있습니다.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카드가 더 있기 때문에 이대로 중국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우리 시장은 좋게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저기 예. 아모텍. 아모텍. 네. 아모텍. 매수가는요?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매수가가 17,610원이요. 17,610원. 비중은요? 비중은 한 40% 정도 돼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뭐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
그때 이 상담하면서 2만 원대 파시라고 얘기를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 2만 원대가 저항이에요, 어머니. 거기서 네. 또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실제 굉장히 개선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2만 원대 부분에서는 파셔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셔야 되죠. 네. 네. 그래서 2만 원대 파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밀려올 수도 있어요. 16,700원. 네.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밀려서 내려가 다시 한번 16,700원대를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시 2만 한 3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이상 올라오면 파세요, 일단. 네. 예. 교체 매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만 원 이상에서. 네. 아시겠죠? 네. 네.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가 조정 주고 다시 하락하고 박스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박스권 상단이 2만 원대 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네,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지금 1,800원입니다. 1,800원에 어머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예, 25%입니다. 25%. 예, 제가 7월달에 네네. 12,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네. 추가로 좀 사가지고 25% 됐고요. 아, 예. 이걸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네. 좀 더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결정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이 전화를 회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어디죠? 비료죠. 예. 그리고 유료 산업자치도 한 38% 갖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쪽인데요. 네. 남해화학도 물론 이제 비료 관련주다 보니까 뭐 엘니뇨와 같은 현상들도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던 모습이고요. 네. 자, 이제 이 주가가 그렇습니다. 일전에 물론 올라갈 때도 예전에 뭐 효성 OMB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좀 올라갈 때는 좀 착착 계단식으로 착착착 꺾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려운 종목이고 좀 잘 기다려 오셨는데 일단 뭐 적절한 시점에서 그때 좀 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머니 단가를 많이 잘 낮추셨네요. 네. 1,800원 많이 낮췄어. 그런데 저희는 여기 이 종목을 더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 네. 현재로서는 모멘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어지고 나면 특별한 모멘텀 자체가 없으면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좀 저점에서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최근에 8월달 저점과 9월 초의 저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 저점 정도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이 되고 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무너질 만한 시점도 아니다. 왜? 실적 자체를 보면 남해화학의 주가 자체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회사가 어떻게 보십니까, 어머니?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죠, 그죠? 예. 엄청나게 회사가 뭐 좋아지진 않지만 예. 그러면 어머니께서 제가 보기에는 물타기 더 하실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좀 기다렸다가요. 만약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정확한 아주 엄청난 매물대가 있어요.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다려서 박스권 정도, 결국은 이 박스권 정도의 가격대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정도 상단 부분이 어머니께서 일단 매도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더 끌고 가시기보다 현재로서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석 연휴까지 기다리셨다가 1,500원 정도 이상은 어머니 올라올 거예요. 1,500원. 예. 그럼 올라오면 어머니께서 매수가 정도 수준이니까 네. 과감하게 일단 매도했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 명절 그래도 연말까지 뜰까 망설였는데, 네. 지금 말씀 듣고 네. 제가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네, 참조하십시오. 명절 잘 네. 보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로메드 12만 5,500원에 샀습니다. 125,500원에 예. 비중은요? 20%입니다.
왜 굳이 바이오주를 사셨어요? 많이 빠져서 그냥 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본 건데 잘못 바꿨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나쁜 가격대는 아닌데요. 네. 바이오주가 제가 이게 한참 17만 원대 뭐 18만 원대에도 바이오주 이제 거품 꺼지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아직 이게 거품이 다 꺼졌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어머니. 근데 반드시 이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임상이 이게 바이오주는 어차피 이게 좀 투기성 성향이 짙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나와서 이만큼 올라간 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시죠? 네네. 그러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면 실적이 받쳐줄 때까지는 이건 거품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 아직은 거품 기간이에요.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아,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기대감이 그러면 언제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냐? 그 기대감만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냐의 질문에 바이로메드는 그나마 다른 바이오주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만약에 그 기술권이 팔린다는 얘기만 나와도 이건 25만 원, 30만 원까지 쉽게 갑니다. 네. 그런데 그걸 기다리기까지가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예. 기다리셔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손실 나 있어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네. 그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혹시나 모를지도 모를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예를 들면 사라져 버리면 이거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투기성 종목이에요, 사실은. 바이오주들은 다. 그나마 그 바이오 투기성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이 그나마 나은 편이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팔아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들고 갑니다. 네? 어차피 투기하러 들어오신 건데 비중도 크게 많이 실으신 것도 아니고. 예. 그죠? 예. 그러면 어차피 투기하러 이미 안 들어오신 다음에야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들어왔어요. 그죠? 네네. 수익은 조금 낮지만 그거 물 걸로, 그거 드시려고 여기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비중도 20%밖에 안 되고, 저라면 어머니, 크게 빠져본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예. 그렇다면 저라면 한번 들고 가보겠는데요. 아, 예. 얼마까지 들고 그러니까 그 임상만 나오면 25만원까지 튄다니까요. 그 임상은 언제 나옵니까? 그 임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임상에 대한, 판매권이 팔렸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 임상은 언제 나옵니까? 임상에 대한 결과는 모르죠. 그거는 그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릅니다, 아무리. 아, 예. 결과는 뒤로 자꾸 늦춰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대다수 그거라는 거예요. 투기성 종목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회사가 진짜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다들 몰라요. 그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다면. 내부 관계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왜 자꾸 제가 투기성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면 올라올 땐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 임상이 맞거나 틀리건 간에 네네. 다 같이 올라와요. 그래 놓고는 또 같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진짜만 선별해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죠. 근데 그 진짜일 확률이 좀 높은 종목이 바이로메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예. 한미사이언스를 살라 하다가 이거를 샀거든요. 한미사이언스보다는 이게 나아요. 예. 예. 한미사이언스보다는 이게 나아요. 아, 예. 잘 하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좀 가져가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라면 들고 가겠습니다. 아, 예. 빠지더라도 저는 들고 와볼 것 같아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409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 18만원, 40%의 비중, 주소 잘 보내세요. 손해보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포스코를 지금 시점에서 왜 들어가셨는지 제가 좀 의문스러운데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주식 블록 딜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업황 자체가 아직은 좋지가 못합니다. 그죠? 중국
중국보다는 저가 중국산 철강보다는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는데 중국산 저가 철강들이 막 유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중동 쪽에서는 플랜트를 만들 때 중국산 철강을 좀 쓰는 것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질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플랜트 경기도 좋지 못한 모습이고 여러 가지 업황 자체가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대 포스코와 같은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3분기 실적 자체도 좀 좋지 못할 거라는 얘기들도 현재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8만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만약 이 종목을 제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매도 손실이 떨어져서 지금 매도할까요? 물어보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엔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좀 노리고 매수하셨던 측면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추석 연휴 이후에 미미하게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충분한 바닥을 아직은 다지지 않았다. 물론 대형주들이 지금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성차부터 전기전자 심지어 조선주들까지 바닥을 다져서 업황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폭 정도는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제철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포스코 주 초반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반등권 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7125님, 영진약품 2,300원에 40% 지금 손해보고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영진약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적 성격이 강한 종목입니다. 제약주 중에서도요, 바이오 성격이 강한 것이 있고, 바이오 성격이 약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정상비약으로 말씀드렸던 안국약품, 일양약품, 일동제약,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 동성제약, 이런 종목군들은 가정상비약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바이오 쪽 성격보다는 제약 쪽 성격이 훨씬 강한 거고요. 영진약품은 지금 여러 가지 임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바이오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받쳐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지선 부근까지 와서 손절하라는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2030원 부근이 지지선인데요. 여기 종가상 이선을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들어 올리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매도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크게 바이오적 성격에서도 임상이 지금 기대할 만한 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300원대 그 부분에서는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갤러리아 월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요? 네, 타임월드. 예.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3만 2천 원에 20%입니다. 13만 2천 원요? 네. 어머니 이거 왜 들어가셨나요? 13만 2천 원대. 많이 빠졌어요? 빠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가는데. 어떤 점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시세가, 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더불어서 보통 경마장에 가더라도 네. 우승하지 못하는 말이 우승하면 크게 배당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 종목에 대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물론 그 이전에 발표 이전에 주가는 이미 상한가를 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조사를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점 상한가로 강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은 예전에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수익이 나왔던 종목도 급한 기울기를 만든 원위치가 되었는데 이렇게 점은 내달렸던 종목이 밀린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것은 어머니께서 너무 성급하게 매수에 가담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최근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 가격이 그 11만 원 초반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가격 때보다 더 물러져 내려버리는 가격입니다. 그죠? 네. 그래 어머니 지금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머니께서 조금 약간 이 종목에 대한 많이 빠져서 한 번 좀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황으로 들어가신 건 맞아요. 그죠? 네.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더 밀릴 수 있는데 10만 네. 원까지 끼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다음부터 이런 종목 어머니 과감하게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중이 현재 20%인데 네. 저는 제가 보기엔 여기서 현재로서 매도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좀 더 밀린다 네.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도 저는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좀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거의 뭐 13만 원 어머니 근접한 가격대 예. 오면 거기서 물량을 좀 줄이세요. 줄여서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다 팔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예, 파시고 다음부터 어머니 이런 종목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죠? 대표님, 예. 만약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요, 좀 더 살까요? 사진을 10만 원? 살까요? 예. 어머니, 더 제가 빠지네. 예, 예. 지금 더 밀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올라오면 대표님. 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더 사신다면은 그거는 안 되죠,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다음부터 이런 종목들 그냥 어머니 혹시 수익 많이 보셨어요? 시장에서?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봤습니다. 예.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한 25만 원 간다 그래서 샀지만. 어느 방송에서요? 예. 서울경제TV는 아니죠? 예, 알니다.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좀 보고 16만 원 이래 보고 있다가 좀 쭉 빠지길래 들어갔어요. 네. 웃을 일이 아닌데요. 기가 차서 웃어야 된다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죠? 일단 웃어야죠, 그죠? 예, 웃어야 예. 되고. 예. 어머니, 일단은 네. 잘못 들어갔다 인정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예. 다음부터 서울경제TV만 좀 보십시오. 예, 서울경제TV 잘 보고 전문가들은 있습니다. 이런 종목 추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밀릴 수는 있어요. 지금은 네. 던져버리지 마시고 반등의 시간은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어머니께서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근접한 가격대 오시면 매도했다가 예, 예. 다음은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면접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명절 인사 크게 한번 드리고요. 저희만 물러갔다가 명절이 지난 30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